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이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때에 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은 6도고요. 한낮에도 14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바람이 좀 차갑겠습니다. 국변하는 기온에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횡성군에서는요, 초소형 전기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인정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개정 합의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지난해 원주 산림을 점령했었던 매미 나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기 방제에 나선다고 하네요. 이 소식과 함께 또 원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달의 원주 작가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4월 1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기 환경 오염 의혹이 제기된 블랙이글스의 환경피해 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조사 범위를 놓고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성 지역사회는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면 공군본부 측은 대기 오염으로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는 공군부대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교육당국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면서 강원도 내 중고교 중 80%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교육청 올해 기준으로 강원도 내 중고교의 남녀공학 비율은 전체 279곳 중에서 221곳으로 79.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남녀공학이 효과적이며 앞으로도 남녀공학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 분소 원주 유치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산업협회와 원주 상공회의소는 최근에 강원 분소 원주 유치 서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지역사회에서 제출한 건의문을 검토하고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의 지역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전기차 생산, 친환경차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요. 지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환경 전기차의 지위가 유지되면서 또 횡성이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과 함께 또 횡성 지역의 현안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횡성군의 장신상 군수 연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 친환경차 이모빌리티 산업 횡성군에서 정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군간이 좀 흔들린다 이런 쪽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이죠. 친환경 전기차 기준을 이제 대폭 새롭게 이제 바꿨는데 그 규정이 현재 그 횡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 생산 업체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었습니다. 원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산업자원부에서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른 친환경차 기준 초소형 전기 자동차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 비율을 효율을 기준을 신설해서 고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소형 자동차 복합 에너지 효율을 현재 그 5.0 이상으로 신설한 것이죠. 네. 그래서 횡성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에너지 소비 효율이 4.2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설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 친환경차 지위를 계속 인정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 영업용 친환경 차량 번호판 등록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횡성에서 생산되는 초소형 전기차가 이제 포트로인데 예, 이게 그 초소형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 이제 미달된다. 예, 이렇게 확정되면요. 예, 결국 차량 생산에도 뭐 차질이 빚어지고요. 뭐 예. 앞으로의 그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예.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 산자부에서 지정한 이제 상생형 일자리 사업 휴지는 물론이고 네. 또 지난 2월 달에도 11대를 그 롯데 슈퍼에 첫 납품이 됐어요. 네. 예, 앞으로 상반기 한 2,300대가 또 보급될 예정인데요. 네. 예, 사실 그 포트로는 최고 속도가 시속 70km거든요. 예. 예, 배터리 완충 시에는 100km를 운행할 수 있고요. 최대 또 250km 정도 짐을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시행이 되면 자칫하면 포트로 생산 보급에 좀 제동이 걸리죠.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당장 뭐 7월부터 이게 차질이 빚어지는 거였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 5일이군요. 예, 군수님이 이제 정부 측과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예. 또 합의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예, 7월 예. 이후에도 친환경 차량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인데 좀 어떻게 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지난 4월 5일날 제가 그 산업자원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물차 구조상 그 에너지 소비 효율이 5.0 이상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현재 기술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높이를 강력히 했고요. 그래서 초소형 자동차, 승용차와 화물차를 분리하는 전기 자동차 네. 기준을 변경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서도 이 내용에 공감을 하고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개정안이 다시 나올 것으로 약속을 해봤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 이 친환경 초소형 자동차, 뭐 지금까지는 승용차와 화물차의 구분 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 이제 포트로는 이제 화물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물차는 이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현재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예, 승용차와 화물차 기준을 나누자. 예. 여기서 이제 포트론 화물차.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현재 4.2까지로 인정되는 겁니까? 그죠. 4.0 이상이 4.0이요. 예 되는데 우리 포트로는 4.2입니다. 네. 예, 그래서 친환경차로다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 정말 한계선에서 턱걸이 굉장히 좀 아슬아슬했네요. 예, 사실 국내 기술진으로 네. 그 경량차로서 그 효율이 5.0 이상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향후에 또 기술이 더 발전되면 그때 또 규정이 이제 바뀔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부터 바뀐 예.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행성 이모빌리티 산업 원래 계획대로 또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또 이제 기대도 됩니다만은 이번에 또 친환경 전기화물차가 강원도 내 농촌에 또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에도 이제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성산 초소형 전기 화물 자동차 포트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조용하고 경제성도 좋아서 지금 배달 택배 시장에서 관심을 얻고 있죠. 예. 예, 디피코가 4월 5일 농협중앙회 강원 지부에서 친환경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인수식을 개최를 하고요. 네. 10대를 시범 운전용으로 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포트로는 그 정부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도 국내 친환경 전기차 보급 정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유통업체에도 납품이 되고 예. 또 농업용으로도 생산이 그렇죠. 된다는 것인데 예. 현재까지 전기차 대략적인 판매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디피코 포트로 판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130대가 판매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판매객은 총 4,500대인데요. 네. 예, 롯데 슈퍼에 한 500대, 그다음에 국내 이제 개인 한 3,500대, 또 예. 해외 수출
모듈도 5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바쁘겠네요. 예, 바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정대로 이제 판매가 되었을 때 뭐 정말 이 업체만의 어떤 뭐 수익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모빌리티 사업을 또 특화시켜서 또 연계시켜서 관련 산업도 관련 기업들이 유치가 이루어지고 또 산업화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 그렇습니다. 활성화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진행 상황 또 앞으로 입주 계획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그 관련 기업들이 계속 그 입주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엔진 공급 기업체인 그 부솔이라는 기업이 그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데 화성군에서 행성군으로 네. 이전하여 오는 것을 먼저 그 강원도지사님, 저와 또 그 부설 대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행성으로 또 이전해 올 거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충전기 공급 기업, 우리 국내에서 제일 큰 기업이죠. 네. 행성으로도 이전해 올 것을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계속 이제 기업이 연관 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빌리티 사업을 특화한 이제 전용 산업단지도 계속해서 조성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묵계, 공군, 우천, 또 우천 제2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 분양이 이제 전부 정리가 될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행성읍 조국리 일대에 한 21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다가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현재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농공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반영을 하고 교통환경재해 등 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에 2022년 말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산업단지 조성도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관련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초성 전기 자동차 이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이 기준치 미달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하나의 큰 고비를 넘겼다 또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예, 앞으로도 뭐 고비가 많겠죠. 예.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홍지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뭐 앞으로 뭐 기술 개발에 더욱더 이제 매진을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지역의 이슈로 갑자기 좀 떠오른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그 원주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좀 이게 횡성군과 좀 약간 의견차가 있다는 것으로 좀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 지금 원주 공항 또 횡성 위치에 있습니다만 원주 공항이라고 이제 이름 불리지 않습니까? 예. 이 공항의 국제공항 격상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사실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 피해도 있고 네. 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도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성군은 재산적 또 건강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국민들이 겪어온 불편, 고통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리도 실리를 챙겨서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원주시가 이제 국제공항 육성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행성군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이모빌리티나 AI와도 연계를 해서 네. 행성군에서는 같이 했으면 하는 복합 그러니까 공항을 구축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네. 그 드론 택시라든지 또 경비행기 공항, 네. 또 우주 항공 산업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좀 그 접목을 해서 새로운 개념의 복합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네. 그래서 행성 남부권 지역하고 원주 소천면 지역을 묶어서 우주 항공 테마파크라든지 항공산업 특별단지 네.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행성의 백년대계는 물론이고 또 나아가서는
원주와 행성 지자체 상생 발전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공항 승격은 원주시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아무래도 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행성과 같이 긍정적인 지역 여론이 뒷받침되고 또 그에 따라서 명분도 없고 네. 사업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리를 하자면요. 원주 공항의 이 국제공항 승격. 뭐 이제 제가 그 명분과 필요성은 이제 따로 이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요. 다만 좀 현실 가능성도 좀 차지하고 일단 국제공항의 승격은 일단 찬성하시는 겁니다만은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원주시의 그 방법론이 좀 이 부정적이다. 지금 약간 이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원주 행성 그 상생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하고 네. 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지금 제6차 항공종합개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예. 이 논의 제6차 항공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뭐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나는 겁니까? 예,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요? 예, 6월 말까지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양 지자체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게 좀 제대로 진행될 거란 또 걱정도 듭니다. 예. 자, 아무튼 그 횡성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이 중심으로 이 중서를 하고 좀 확대하자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원주시는 이 공항의 위치를 이전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원주 지역으로 이전하자. 뭐 이런데 좀 약간 그 무기를 둔 거 아니었습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그런 발표는 없고요. 예. 거기까지 구상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잘 조화롭게 해결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여러 좀 취재원을 통해서 이 문제는 좀 계속해서 양쪽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요. 또 과연 또 어느 것이 그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 우리 또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또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횡성의 장신상 군수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등산로와 공원 등을 점령했었죠. 매미 나방이 올해도 출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매미 나방의 조기 방지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산림과의 이정형 산림보호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매미나방의 개체 수가 지난해 급증하면서요. 원주 공원과 산림에도 매미나방이 대규모로 출몰했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민원과 피해도 뭐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난해 전화민원 1053건, 국민신문고 253건을 합쳐 총 1306건이었으며 네. 방제 면적은 342헥타르였습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7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면적으로도 뭐 급속도로 늘었군요. 자, 이 피해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알집에서 부화한 유충은 참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화렵수와 낙엽송, 잣나무 등의 침엽 수입을 식혜하여 수목의 생육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또한 도심진의 생활권 주변으로 유충이 분산되어 생활에 큰 불편을 주면 물론 유충의 털에는 독이 있어 만지게 될 경우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산림훼손과 또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매미나방 창구를 막기 위해서요. 원주시가 초기 단계부터 방제에 나선다고 했는데 이 매미나방이 알에서 유충으로 부화하는 시기가 이게 언제쯤입니까? 예년에는 4월 중순경 알에서 유충으로 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올해 부화가 열흘 정도 빨라져 우리 시에서 첫 부화가 확인된 날짜는 3월 29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찰 및 모니터링 결과
요사이 우리시 전 지역에서 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뭐 부화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겠군요. 그렇다면 올해 그 돌발 해충의 방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시에서는 산림과와 공원 녹지과가 주관되어 4월 5일부터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생활권 주변 산림 연접지, 마을 주변 임야 경계, 주요 도로변 공익 조림지 등의 방제를 하고 공원 녹지과에서는 공원, 가로수, 녹지 등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에서도 4월 26일부터 방제를 실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부화 시기에 방제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매미나방이 성충으로 이제 부화한 시기가 이제 7, 8월 한여름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네. 방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미나방이 성충으로 우화한 이후에는 포충기를 설치하여 우아한 성충을 포집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8월 이후에는 줄기 또는 가지에 무더기로 산란한 알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매미나방의 부화가 확인이 되고 또 지금 한창 이제 부화가 진행 중인데 뭐 방지 작업도 이제 열심히 하겠고요.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시민들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미나방 유침이 피부에 닿을 경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중 매미나방 유충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만지지 마시고 산림과나 공원과 그리고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하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원주시 산림과의 이정형 산림보호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매월 이달의 작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이달의 작가로 이인희 작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달의 작가 지금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기대의 효과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달의 원주 작가 이게 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선정 방식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달의 원주 작가는 도서관에서 지난 2020년도 2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원주 관내에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원주의 문학에 관심을 유도하고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달의 원주 작가 프로그램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하거나 시립도서관 측의 지정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자체 회의를 통해 이달의 원주 작가로 선정이 됩니다. 4월 이달의 원주 작가인 이인휘 작가는 소설가로서 불온강이라는 장편 소설을 썼고요. 지난 2016년 폐허를 보다로 만해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불온강이라는 소설은 원주의 불온면을 무대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불온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인휘 작가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불온을 알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불온문화예술 발전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김혜영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이달의 원주 작가 프로그램은 저희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2020년도부터 우리 지역의 보석 같은 작가를 발굴해서 원주 지역 문학에 관심을 유도하고 또 지원해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인 만큼 우리 지역 문학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신청을 먼저 받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이내 발간한 저서가 있는 지역 작가의 경우나 또는 특강이 가능한 주제의 도서 발간 작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원주 시민들이 이 작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작가 한 명을 선정해서 이달의 원주 작가로 홍보 보도 자료를 내드리고 작가를 알리고 있는데요. 저희 3층 향토 자료실에 작가의 도서도 전시해 놓고 또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특별 강연은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원주시 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작가님들 강연을 언제나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달의 작가로 선정되면 강의도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들으신 것처럼 선정 기준에 특강이 가능한 도서 발간이라고 말했듯이 이달의 원주 작가로 선정이 되면 특별 강연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특별 강연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소설이나 문학 작가들도 많지만 대학교 교수들이 도서 발간을 하고 이달의 원주 작가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양질의 강연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문예창작 프로그램이나 소설 쓰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학 작가, 소설 작가도 있으시지만 원주 지역에 계시는 대학 교수님들이 저서를 발간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월 달에 이달의 작가로 했던 이미숙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이제 우리말 글 연구소, 독서 논술 교육 연구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동안 이제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신데 우리말의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셔서 그 강의도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문예창작 프로그램이나 소설 쓰기 과정 등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참여하시는 이제 시민이 이제 역량을 키우셔서 등단을 하시거나 이래서 또 나중에 책을 발간을 하시면 또 이달의 작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분을 이달의 작가로 이제 저희가 선정해서 홍보하고 이럴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매월 4월 둘째 주, 그러니까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함께 도서관 주간이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민들 이 도서관 이번에 또 같이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고요. 4월 14일 수요일에 함께한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